안녕하세요. 연꽃처럼 자비로운 마음으로 많이 늘 거라 아는 신의 제자 연주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을사년 용띠 분들의 하반기 운세가 또 어떻게 될지. 우리 용띠분들, 자, 우리 용띠분들 하반기 운세 보기 전에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네. 어떠한 직성을 가지고 있고, 네.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용띠분들 일단은 마음이 너무 착해요. 착해요. 그리고 감정이 좀 풍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 덜 슬퍼도 되는데 좀 오버해서 슬퍼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연민이 굉장히 많은 사람, 네. 측은지심이 강한 사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 됐고 힘들고 불쌍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도와주고 싶고, 또 그런 분들이 뭔가를 부탁을 했을 때는 또 거절을 못해요. 네. 이분들이. 그리고 분명히 내가 어떠한 요렇게 도움을 주고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힘을 주게 되면은 내가 손해본다는 거를 알아. 내가 손해본다는 것도 충분히 알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이 먼저 가다 보니까 조금 많이 도와주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띠들이 마냥 착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또 용띠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봐줘. 한 번 더 봐줘. 우리는 뭐 한국인은 쓰리세판이라 얘기하잖아. 근데 용띠들은 한 10판은 봐줘. 10판까지. 자, 예를 들면 그렇게 갔다. 네. 근데 배신 또 당해. 또 봐줘. 네. 설마 다음에 또 그러겠냐 싶어 해서 또 봐줘요. 또 불쌍해. 막 죽일 듯이 미운데도 또 나타나서 미안하다 그러면 같이 울어도 줘. 그런 거는 있지만 정말 자기가 11번째 정도에서 이거는 아니다 싶을 때는 제일 냉정합니다. 굉장히 칼 같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띠분들, 혹시 주변에 용띠분들이 있는 친구들은 용띠 건드리지 마세요. 잘해줄 때 그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띠분들이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고,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감정의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표현했을 때 12띠 중에 감정의 그릇이 제일 큰 사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이를 포용하거나 유아교육 쪽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포용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업군도 괜찮고요. 또 이런 분들이 감정이 기복이 또 있으면서 풍부하다 보니까 예술 계통, 연예계 계통, 음악이 됐든 미술이 됐든 여러 방면으로 조금 예체능 쪽으로 많이 뻗치는 그런 기운도 있습니다. 굉장히 정직하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용띠들. 제가 봤은 용띠들의 성향은 보통 그렇게 갑니다. 다 여기에서 하나 제가 좀 주의하고 싶은 거, 너무 연민이 넘쳐서 이제는 내 거를 좀 챙겼으면 좋겠다. 내 거 좀 챙겼으면 좋겠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해줄 만큼 해줬다. 용띠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만큼 그래도 헌신 봉사 그래도 하고 살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밥그릇 내가 좀 챙겼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용띠분들 상반기는 조금 어떻게 보내세요? 자, 용띠분들 상반기 때 작년까지 이묵이었습니다. 알죠? 이제 용띠 이제 그거 뭐지 삼재 탈상한다고. 근데 정말 이묵이처럼 막 정말 하늘 언제 승천할까 싶어가지고 동굴에서 막 헤맸던 분들이 많습니다. 막 빛도 안 들어오는 데서 뭐 정말 이 바위 저 바위 막 머리 처박히면서 그렇게 살았을 용띠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용띠들 수염이 조금 자라야지요. 좀 자라야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용띠분들한테 올 상반기 때는 뭘 해보자라고 제안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카우트에도 조금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한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나 지인분들이 있으면은 동업을 하자라든지 아니면 요런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이 좀 들어왔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치만 동업 안 됩니다. 용띠들 절대 거절해야 됩니다. 내가 아까 첫 번부터 얘기했죠. 내 밥그릇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용띠들 안 돼요. 수입 배분 정확하게 못합니다. 감정에 흔들려서. 그러니 차라리 내일 얘가 하는 게 좋습니다. 용띠들은. 그래서 동업 누가 제안하는 거 조금은 거절했으면 좋겠고, 내가 발 뻗치고 내가 승천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도약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상반기 때는 조금 그런 제한하는 것들이 조금 있었더라고 한다면은 피해 거절을 잘하신 분들은 정말로 잘한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분들은 단호하게 거절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변동수 굉장히 강했을 겁니다. 상반기 때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도 들썩들썩 있었을 거고 직장 또 옮기고 싶은 마음 들썩들썩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결혼하신 분들 이혼할까 말까 하신 분들도 꽤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법정에 가시지 않으셨다라면 조금 참아보세요. 올해는 하반기 가면은 그 마음도 조금 누그러지니까 용띠 분들 가정 끝까지 잘 지키고 하셨으면 좋겠고, 연애하시는 분들 이별할까 말까 그냥 조금 끝까지는 좀 짊어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때는 뭔가가 제안이라든가 뭔가 좀 한번 들썩거려 볼까. 자, 우리가 용이 승천하기 전에 날개 푸드득 푸드득 하는 정도, 그 정도. 근데 아직까지는 날 힘은 안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반기 때는 그렇게 갔을 용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날 준비도 다 되고 그래야지. 조금 용띠분들 하반기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제안은 잘 거절을 하시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이동 변동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여러 방면으로. 금전의 이동수, 그다음에 문서의 이동수, 직장의 이동수, 인간의 이동수, 이런 것들이 하다못해 내가 여행을 훌쩍 떠나고 싶은 그것도 마음의 이동수입니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변화 변동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한 해가 용띠입니다. 저는 하반기 용띠 전반적으로 다 저는 기운이 따뜻하고 좋습니다. 하반기 때 어떤 결과치가 무조건 나오는 하반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무기였다고. 그러면 상반기 때는 이게 날개짓 하려고 좀 부득거려 봤다고. 그렇지만 이제는 용이 한 번은 승천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거의 한 3년, 4년을 거지 이무기처럼 동굴 안에서 머리 박히면서 있었거든. 하다못해 그지 인생에 한 번 빚은 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나는 올 하반기 때 용들이 한번 승천했으면 좋겠어. 근데 좋습니다. 정말 이왕 승천하는 거 여의주를 물고 그게 연애가 됐든 금전이 됐든 문서운이 됐든 내가 좋은 직장에 가든 아니면 내가 영업으로 어떠한 성과를 내든 사업으로 내가 어떠한 금전운이 되든 여의주 한번 물고 승천 좀 해보자. 우리 좀 해봤으면 좋겠다. 용띠들 좀 그런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그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동도 들어오고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또 있을까요, 선생님? 우리 용띠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나는 인간밖에 없어. 아까부터 계속 우리 우리 할머니가 알려주시는 게 흔드는 사람, 나한테 이렇게 뭔가를 자꾸 제안하는 사람. 근데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 안 한 제안일 수도 있어요. 근데 딱 들어봐도 얼토당토 안 해. 그렇지만은 용띠들이 거절 못하는 게 굉장히 취약점이에요. 단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냉정성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현실을 직관하고 그렇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용띠들 뭔가가 내가 흩은 정신이 들어오고 판단이 잘 안 돼. 그리고 내가 뭔가가 어수선해. 그럴 경우에는 우리 용띠들 운전을 하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가까운 바다에 가서 딱 10분 이상만 앉아 있으면 뭔가가 싹 정리되는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용띠 분들한테는 다른 거 많이 권하지는 않고 가까운 깨끗한 맑은 물이 많은 특히나 바다가 조금 좋습니다. 용띠들은 거기에 가면은 뭔가가 탁기가 됐든 부정한 게 됐든 뭐가 됐든 좀 정화돼서 오는 게 있어. 거기 가가지고 하다못해 통유리창이 있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조금 정리정돈을 해가는 하반기가 되면은 내가 실수하는 것도 조금 막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나는 조금 권하고 싶어. 용띠들은 뭐 그런 바다가 가가지고 우리 무속인 쌤들처럼 뭐 촉혀놓고 귀다고 그런 게 아니라 잠시 잠깐이라도 벤치에 앉아서라도 명상을 하면서 내가 하반기를 어떻게 보낼까라는 거를 한 번은 체크하고 정리하고 계획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용띠분들 인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있어가지고 용띠분들이 아마 올해 이제 바다를 가거나 할 때마다 선생님이 생각날 것 같아요. 나야지. 연주하면 생각나야지. 안 수가 내가 없을 지금 것 이렇게 용띠들한테 이렇게 돈도 안 내고 내가 점사를 갖다가 맑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네네네. 정말 큰 꿀팁을 주는데 용띠들 좋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가까운 바닷가라도 가라고 어디 네. 낙동강이라도 가라고 어떻게든 갈 것 같아요. 가가지고 한 10분이 됐든 15분이 됐든 좀 앉아있어봐. 네. 그러면 뭔가가 조금 정리되는 기운이 들어오니까 안 좋겠냐고 용띠들한테는 굉장히 이상하게 애착이 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용띠 운세를 보면서 조금 길어진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네. 또 용띠들이 내가 왜 이렇게 감싸게 됐냐면 착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억울함을 조금 많이 당했는 사람들도 있어. 네. 그래서 이 연주하면서도 용띠들 측은지심이 자꾸 들어갑니다. 애처로봐서 그래. 네. 내가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는 네. 가까운 바닷가에 가서라도 네. 먼 바다를 보면서 하다못해 용신 할부지요. 내 것 조금 안 좋은 건 걷어가시고 좋은 기운 주세요. 한번 하고 오는 것도 좋지 않을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용띠분들. 네, 응. 네. 마지막으로 그 용띠분들한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십시오. 용띠분들 어두운 동굴에 있느라고 고생했어요. 그리고 그 좁은 그 동굴 안에 있으면서 박히면서 멍이라고 해야 될까? 상처라고 해야 될까? 인간의 상처, 돈에 대한 상처, 그 다음에 내가 뭐 하고자 하는 거가 어그러지면서 오는 상처, 그러면 마음이든 몸이 됐든, 멍투성이었을 겁니다. 네. 이제 그것들이 조금은 면해지는 수준이니까 조금 더 힘내시고 네. 이제 하다못해 선생님 덕분에 요의 주물고 승천했어요. 이 소리 한번 저도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용띠분들 우리 하반기 때 이 좋은 에너지 가지고 네. 꼭 소원 성취 하시기를 이 연주하면서도 같이 기도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경남녀 벼락선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이제 일산의 하반기를 보내고 계신 용띠분들의 또 하반기 운세를 선생님과 알아볼 텐데요. 이 용띠분들 남은 하반기 운세가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용띠분들이 성향이 좀 특이해요. 특이하다고요? 추진력은 강한데 네. 소심해요. 어떻게 추진력이 일단 강한 건 좋고. 그러니까 추진력은 강해가지고 그냥 밀고 가면 되는데 그 밀고 가는 길이 소심해요. 그냥 네. 막 안 봐도 될 눈치라든지 뭐 안 해도 될 도망이라든지 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연초 네. 그리고 아니면 저 상반기 때 네. 이런저런 일에 되게 많이 휘말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는 네. 이 휘말렸던 것 때문에 더 소심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약간 뭔가 일은 뭔가 계속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일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이미 상반기에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같은 경우는 내가 또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하기는 해야겠는데 겁이 나는 거죠. 잘못되면 이거에 그 겁과 소심함이 너무 겹쳐져가지고 오히려 모든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없지 않아 자기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답을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했을 때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생각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생각을 평상시보다 조금 더 깊게 하면 되는데 그걸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추진력을 믿고 가면 되는데 추진력을 자기 자신을 못 믿으니 추진력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전도 막히죠. 원래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는 이 용띠가 금전운이 좀 커요. 문서를 잡으실 수 있는 분들도 커요. 네. 그런데 자기가 추진력을 잃어버리니 다 놓쳐버리는 경향이에요. 이 문서 얘기해 주셔서 좀 궁금한 게 왜 선생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의 점을 봐주셨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문서 잡을 수 있을까요? 많죠. 그런 질문들 하시는데 문서라 그러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되게 큰 것들을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대체적으로 부동산 생각 많이 하세요. 네. 근데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인턴이면은 정규직으로 재계약이 된다든지 네. 아니면 내가 무언가 시험에 합격을 한다든지 네. 무언가 그러니까 서류가 오고 가는 게
그 문서운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계약할 때 서류가 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문서운이다 하면 내가 땅 살려나 봐, 집 살려나 봐 생각하는데 무언가 내가 거래나 계약을 했을 때 성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문서운이에요. 그러면 소소한 것조차도 문서다? 네. 아,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종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서예요. 문서가 일단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 좋은 것도 그러면은 문서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있죠. 예를 들어서 딱지 끊었어요. 근데 그거는 보통 관제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 관제에서도 문서가 들어간 관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용띠분들 그러면 직장 다니시는 용띠분들은 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같으면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맡은 일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짜거나 아이들에게 수업을 그게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거를 추진을 못하고서 자꾸 버벅거리게 되면은 오히려 학부모한테 클레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커져요. 예를 들면은 저번 선생님은 안 그랬는데 저 상반기 때는 안 그러셨잖아요. 네. 오히려 우리 애는 그때가 더 좋았다던데. 지금 왜 그러세요? 맞죠.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사업장 같으신 분들은 자기 사업에 집중을 해서 추진을 하셔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일에 많이 몰두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본업이 아닌? 본업이 아닌 예를 들면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예를 들어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했을 때 그 친구한테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일단 사업이 중요한데. 네. 왜냐면 우리가 돈은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거니까. 네. 그런데 이미 다른 거에 추진력을 써버리게 되는 하반기다 보니까 올해는 자기가 돈이 목적이다 싶으면은 그냥 사업장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용띠분들 저희가 들어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뭔가 약간 좀 내가 하고 있는 일, 하고자 하는 거에만 더 집중을 해라. 맞죠. 자기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애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내 남자친구한테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내 남자친구한테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 사랑은 완벽해요. 근데 자기가 공부도 해야 하고 남자친구도 챙겨야 하고 근데 이 성격이 멀티가 안 돼. 두 마리 토끼는 못 잡아요. 하나에만 집중을 하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은 공부에 집중하게 되면은 남자친구 잃을까봐 걱정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공부에 집중해도 옆에 같이 붙어 있는데 두 마리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면 두 개를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공부만 해도 도망가지 않는다? 네, 안 도망가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용띠분들이 남은 하반기에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을 선생님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용띠분들도 남은 하반기 요거는 꼭 좀 조심하고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거 한 번 더 얘기해 주죠. 자기가 뭐가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서 1위, 2위, 3위를 했을 때 1위가 달성이 되면 그 다음에 2위를 넘어가셔야 되는데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네. 정말 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시게 되면은 차근차근 절대 급하게 먹지 말고 차근차근 하셨을 때 원하는 걸 다 가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급한 마음에 모든 걸 한 번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면 체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시면 원하는 금전운, 원하는 문서운, 원하는 뭐 사랑 다 쟁취하실 수 있다라고 저희 할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거는 두 마리 토끼가 아닌 세 마리, 네 마리까지도 잡을 수 있다? 네, 4마리, 5마리, 10마리도 될 수 있는데 무조건 한 번에 잡지는 말 것. 차근차근 한 마리씩 잡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하신 용띠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원래 그 추진력을 가지고 원래 하시던 그 돌격적인 성격으로 직진을 하시다 보면은 그 끝에는 항상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저하지 마시고 달려나가는 하반기를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경남녀의 벼락선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